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이디어는 진짜 기가 막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사업 계획서로 써야 할지 눈앞이 캄캄한 그런 경험이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어떤 사업 계획서는 반드시 실패하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투자를 이끌어내는 제안서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자문해보는 거죠. 나는 과연 사업 계획서에 대한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일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네 라고 답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쵸? 사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는 막 엄청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걸 막상 문서로, 그것도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문서로 만들려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태를 바로 노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업 기획에 대한 기초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을 쏟아붓고 밤을 새서 써도 합격 확률은 0%에 수렴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알파벳도 모르는데 셰익스피어 원조를 읽겠다고 덤비는 거랑 똑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 뭘 쌓아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정말 명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노베이스 상태의 대표님들이 여기서 가장 큰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 쓰는 걸 뭐랄까 무슨 PPT 예쁘게 만드는 디자인 작업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실제로 컨설팅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 좀 있어 보일까요? PPT 템플릿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요. 자,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정말 잘못된 질문입니다. 완전히 헛다리 짚고 계신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공들여 만드는 그 모든 멋진 다이어그램, 도표들, 그건 그냥 그릇일 뿐이에요, 그릇. 심사위원들은 그릇이 얼마나 예쁜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음식, 즉 논리가 말이 되는지를 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여기서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심사위원을 설득해서 돈을 받아내는 투자 제안서를 쓴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의 계획서는 그냥 내 개인적인 투두 리스트 같은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해야지 이런 식이죠. 증거도 없고 데이터도 없어요. 하지만 오른쪽의 제안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내 사업은 이런 데이터와 근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논리적인 문서예요. 여러분이 심사위원이라면 어디에 돈을 쓰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 합격하는 제안서에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4대 천원 같은 게 있어요. 자, 첫째, 시장 규모. 우리가 얼마나 큰 물에서 놀 건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둘째, 경쟁 포지셔닝 맵. 이 치열한 시장에서 우리 회사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셋째,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장 로드맵.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커나갈 건지 청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잖아요? 그럼 그냥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남았죠? 이 노베이스 상태를 탈출해서 이렇게 탄탄한 제안서를 만들려면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제가 아주 간단한 3단계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기본기 다지기예요. 글쓰기 스킬이 아닙니다. 사업의 뼈대를 설계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2단계는 증거 수집입니다. 느낌이 좋다 같은 소리 말고요. 이 데이터가 내 성공을 증명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모든 논리를 한 장으로 딱 요약해서 우리 사업의 설계도, 즉 원페이지 개요를 만드는 겁니다. 이 원페이지 개요 있죠? 이것만 제대로 만들어두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전 같으면 한 달 내내 뭘 써야 할지 막막해서 머리만 쥐어뜯을 쓸 일이 딱 일주일 만에 방향 잡고 착착 써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효율이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요즘 세상에 좀 쉽게 가는 길 없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쵸? 그래서 왜 지금 이 기본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맞아요. 요즘 뭐 물어보면 AI가 글도 뚝딱 써주고 전문가한테 돈 주고 맡기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AI가 여러분 대신 발표장에 들어갈 수 있나요? 컨설턴트가 여러분 대신 대표자 면접을 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서류 합격은 그냥 입장권일 뿐이에요. 진짜 게임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것 좀 보세요. 실제 정부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예전에는 서류 보고 발표 보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창패에는 인큐베이팅 단계가 새로 생겼고 초창패에는 아예 대표자 심층 면접이 추가됐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절차를 자꾸 까다롭게 만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자기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 진짜 대표를 찾겠다는 거예요. 즉, 기본기 없는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거죠. 남이 써준 사업계획서 들고 온 사람은 이런 심층 면접에서 바로 탄로 나거든요. 절대 통과 못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게 과연 그냥 할 일을 나열한 단순한 계획서인가요? 아니면 심사위원의 직업을 열게 만들 강력한 제안서인가요? 여러분 사업의 미래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